네, 소장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희가 그동안 첨단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건강 앞에서 막연하고도 답답함을 느껴질 때가 많은데 타고난 발의 온도와 또 토하지 않는 술의 주량만 알면 그동안 답답했고 궁금했던 것들을 모두 풀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. 사실 저희가 무엇을 몰라서 이토록 답답하고 궁금하고 또 막연했던 것인지 너무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.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처음에 나올 때 소형, 중형, 대형차로 나와서 힘이 다르듯이 사람도 태어날 때 인큐베이터 속에서 발의 온도가 다 다르고, 근데 그건 이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그것을 몸을 차게 하는 게 바로 술입니다. 가장 몸을 빨리 차게 하는 게 술이에요. 근데 술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.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소주 2병, 2병을 기준으로 이제 토하지 않는 주량만 알면 바로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식생활에 적응하는 거, 식욕 잘 먹고 못 먹는 거, 성욕, 정욕이 좋고 나쁜 거, 병이 다 다르게 걸려요. 그러니까 추운 데서 어떤 사람은 춥지 않다 그러고 감기가 안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나가기만 하면 콜록콜록해. 근데 이런 것들의 그 원인과 이유, 해결 방법 있죠. 이게 수학 문제 풀듯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. 발의 온도만 알면. 토하지 않는 술의 주량 그리고 또 발의 온도만 알기만 해도 그렇게 쉽게 풀린다라는 말씀이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, 사람을 기로 만들어서 혈기라고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또 병이 감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 원인과 이유 그리고 해결 방법도 있을까요? 그렇죠.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걸 바로 발의 온도, 술의 주량, 그걸 이제 족주 체질 구별법이라고 해요. 이것만 알면 모든 게 풀린다니까 이해가 안 가시죠? 네. 근데 대표적인 병이 감기입니다. 그 감기는 체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. 36.5도. 그래서 발이 뜨거운 연예인들 중에서 발이 뜨거운 사람이, 건강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들 있죠. 그런 사람들은 추운 데 나가서 과로 피로해도 감기 안 걸려요. 그런데 발이 찬 사람들은 금방 감기가 쉽게 걸린다는 거. 그건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. 그러면 방금 말씀을 하셨던 발이 따뜻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과 그리고 또 발이 차게 태어난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있다는데 어떤 병들이 있는 건가요? 발이 이제 차가운 사람들이 이제 저혈압이 걸리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저혈압 걸린 사람들이 저혈압, 우울증, 불면증, 자살, 빈혈, 두통, 설사, 변비, 생리통, 이런 것들이 전부 선천적으로 발이 찬 사람들 중에서 60세 이전에 95%가 나타나는 거예요. 그 환자의 95%가 발이 찬 사람들. 그 다음에 이제 발이 따뜻한 사람들은 고혈압이 이제 걸리는 겁니다. 쉽게 하면은 이제 발이 찬 사람들은 병 같지도 않은 잔병이 걸린다 그러면, 발이 따뜻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는 있죠. 큰 병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또 방금 설명도 고혈압과 저혈압으로 이렇게 구분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감기 다음으로 가장 대표적인 병이 고혈압과 저혈압이라고 합니다. 그럼 고혈압과 저혈압, 이 기준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제 또 한자를 제가 설명하게 되는데, 저자와 고자라는 건 높고 낮음이에요. 근데 기준이 밑으로 내려가면 낮은 게 높은 게 돼버리죠. 기준이 없다는 거. 혹시 저혈압과 고혈압의 기준이 있습니까? 그러게요.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 네. 태어날 때 고혈압은 발이 뜨거운 사람들 중에서 95%가 나타나고, 저혈압은 발이 찬 사람들 중에서 95%가 나타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의학적으로 본태성 고혈압, 본태성 저혈압이 95% 나타난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기준이 발의 온도. 네, 방금도 발의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태어날 때 발의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요. 이제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. 발의 온도는 소화기관, 장의 온도하고 비례합니다. 그래서 발이 뜨거운 사람은 소화를 잘해요. 장의 온도와 온몸의 체온, 온몸의 체온 온도가 또 비례합니다. 생로병사는 발효가 점점 안 되는 겁니다. 체온이 낮아질수록. 그래서 바로 발의 온도와 그다음에 장의 온도와 온몸의 온도와 그다음에 발효의 최적의 온도 있죠. 이게 비례한다는 것을 알면 건강을 되찾는 게 아주 쉬워지죠.
네, 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감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듯이 태어나면서의 그 발의 온도가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또 반대로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누구나 발의 온도에 따라서 또 걸리는 병이 있다고도 하셨는데 죽을 때나 되면 누구나 발의 온도에 따라서 걸리는 병은 또 무엇인가요? 우리가 이제 사람을 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혈기라 그러고 이제 감기가 그 대표적인 병이라 그러면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발의 온도에 따라서 발이 찬 사람들이 죽을 때 나타나는 병이 설사와 변비입니다. 그것이 불편하지 않아도 망가져 가는 거죠, 나이만큼은. 그런데 선천적으로 발이 따뜻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 걸리는 병이 바로 변비입니다. 우리는 수많은 병들이 있잖아요. 당뇨병도 있고 뭐 파킨슨도 있고 다양한 병이 있는데 설사와 변비를 고치지 않으면 다른 병을 고치기 힘들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. 설사와 변비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도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아플 때와 또 안 아플 때가 있는 병은 치유가 쉽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. 네. 아플 때와 안 아플 때가 이렇게 있는 병은 왜 치유가 쉬운 건가요? 그래요. 감기 항상 걸리는 거 아니죠. 그 다음에 이런 잔병이지만 발이 찬 사람들이 걸리는 병 중에서 나타나지만은 근데 이제 발이 따뜻한 사람들이 큰 병들, 통풍, 천식 이런 것들이 항상 일어나는 걸까요? 아니면은 일어날 때가 따로 있을까? 하루 중에도. 일어날 때가 따로 있는 그렇죠. 건가요? 네. 그럼 생리통도 항상 일어나는 걸까요? 한 달에 한 번 일어나는 걸까요? 한 달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렇다면은 무당이 구술해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병에 걸렸어. 근데 그냥 45세에 걸렸어. 근데 44세까지는 그 병이 없었어. 그럼 45세 이전으로만 24시간 병이 걸리지 않았을 때처럼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심장 36.5도를 항상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. 방금 또 간단하게 통풍도 언급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정리하는 질문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족주 체질 구별법만 알면 구체적으로 궁금하고 답답하고 또 막연했던 것들이 수학 문제 풀듯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었는지 통풍으로 예시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. 그래요. 우리 수학 문제 공식을 풀면 다 그냥 공식에 의해서 풀리죠. 족주 체질 구별법이 바로 그와 같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. 통풍을 예를 들면은 통풍 누가 걸리는 걸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. 그럼 통풍은 선천적으로 발이 따뜻하게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95% 이상이 나타납니다. 그럼 이제 왜 통풍이 걸렸느냐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바로 그 사람들이 몸이 따뜻하다 보니까 찬물을 먹고 차가운 생활하고 과로필해서 몸을 차게 하는 생활인데 바로 균이나 염증이나 통증 있죠. 이게 36.5도보다 찬 데서 발병한다는 게 의학적인 답변이고 그러면 이제 왜 못 고치느냐가 또 나옵니다. 그 발이 따뜻한 사람들은 식욕이 왕성해서 한 이틀만 굶으면은 자녀하고도 먹는 거 놓고 개처럼 싸울 수 있는 식욕이 왕성해요. 절제가 안 돼서 못 고치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요. 바로 그것은 걸리지 않았을 때처럼과 그게 바로 심장에 답이 있고 그 다음에 입에 답이 있는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. 네,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여태 몰랐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인체는 발효 공장이다. 생로병사는 점점 발효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. 발효는 모든 병을 고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